지윤 씨,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카카오톡 켜보세요. 그 부산 파이 네트워크 상호 모임 톡방 말이에요. 지금 사진 한 장이 빛의 속도로 공유되고 있어요. 이 보라색 로고 좀 자세히 보세요. 크라켄이에요. 미국 크라켄 거래소라고요. 2026년 2분기 상장 로드맵, 리스팅 로드맵 Q2/2026 항목에 파이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맨 첫 줄에 떡하니 박혀 있어요. 이건 진짜 대박 났다는 소리예요. 이번엔 진짜 싹 다 팔아서 수익 실현하고 강남 아파트 살 겁니다. 지긋지긋한 월세살이 이제 안녕이다. 이 소식 진짜인지 빨리 확인 좀 해줘요. 민호 씨, 일단 진정하세요. 심호흡 좀 하시고요. 저도 오늘 아침 미국 데이터 분석 파트너들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크라켄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가 유출된 건 맞고 2026년 2분기 잠재적 자산 목록에 파이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강남 아파트를 꿈꾸기엔 너무 일러요. 그 사진 속 파이 네트워크 글자 옆에 붙은 라벨에 자세히 보셔야죠. 1티어 자산이라는 글자 안 보이세요? 1티어든 2티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매도 버튼 눌러서 원화로 바꿔 내 통장에 꽂아주기만 하면 되죠. 지난 몇 년 동안 화면에서 숫자만 널뛰는 거 보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크라켄이 상장한다면 비트코인이랑 다를 게 뭡니까? 톡방 형님들은 벌써 가지야 외치고 난리 났다고요. 그런데 듣자 하니 크라켄이 엄청 까다롭다던데 왜 갑자기 파이를 상장하는 거죠? 아니면 2024년에 유행했던 잡거래소들처럼 IOU 가짜 상장으로 개미 털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민호 씨가 너무 흥분해서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크라켄은 예전에 불법 IOU를 상장하던 이름 없는 소형 거래소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법적 준수가 가장 엄격한 거래소 중 하나예요. 2026년 그들의 로드맵에 파이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단순히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선 인정입니다. 왜 가격보다 저 1티어라는 글자가 더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 용어 좀 그만 쓰세요. 인정받으면 뭐가 나오는데요. 전 유동성이 필요해요. 현찰을 보고 싶다고요. 지은 씨 말은 크라켄 올라가면 가격이 로켓처럼 날아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물량 쏟아져서 떡락하는 겁니까?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들은 그동안 온갖 프로젝트 고점에 물려서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좋은 소식 들어도 반갑기보단 걱정부터 된다고요. 걱정하시는 건 맞지만 포인트를 제대로 잡고 걱정하셔야죠. 차이점은 자금의 흐름, 머니 플로우에 있습니다. 예전에 파이가 P2P나 소형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는 개미 자금, 즉 저나 민호 씨 같은 일반 노동자들의 돈이었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낮죠. 하지만 크라켄이 상장한다는 건 고래, 즉 기관 자금을 위한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고래? 블랙록 같은 투자 펀드나 대형 금융그룹들이 내 파일을 사려고 들어온다는 겁니까? 누구나 폰으로 공짜 채굴할 수 있는 이 코인을 그들이 왜 탐내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탐내고 있습니다. 공짜라서가 아니라 파이가 보유한 거대한 사용자 기반 때문이죠. 데이터를 보세요. 2026년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1억 명 이상의 KYC 인증실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해 그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달성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대형 펀드들은 유동성과 커뮤니티를 원하는데 파이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크라켄 상장은 미국 금융기관들의 합법적인 자금이 투명하게 파이로 흘러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며칠 먹고 빠지는 단기 투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 보유 자금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소위 김치 프리미엄만이 가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되지 않을 겁니다. 파이의 가치는 글로벌 시장에 의해 형성될 거예요. 듣기엔 솔깃하네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들어와서 가격 방어해주면 우리는 물량 넘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은 씨,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렇게 좋은 거면 왜 2026년이 되어서야 상장한다고 난리입니까? 유럽 쪽 법 규제가 복잡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양 애들이 규제를 엄청 조인다고 들었거든요. 유럽 이야기를 아주 시적절하게 꺼내셨네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크라켄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뉴스는 브뤼셀에서 방금 통과된 문서, 바로 미카 법안과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 믿으세요. 이건 크라켄 상장보다 민호 씨 지갑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게 진짜 핵폭탄급 뉴스입니다, 민호 씨. 파이네트워크가 유럽연합 EU의 미카 법안 예비 준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외교관 여권을 얻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천 개의 잡코인들이 EU 국경에서 막히고 있을 때 파이는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하는 거죠. 여권이니 비자니 말은 번지르르 한데 전 서울에 살잖아요. 파리 갈 일도 없는데 제가 알 게 뭡니까? 저는 그냥 이게 내 파이 지갑 가치를 올려주는지만 알면 돼요. 아니면 코어팀이 자랑하려고 만든 종이 쪼가리인가요? 틀렸습니다. 이건 민호 씨 주머니 속 파이 가치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삼성이나 현대가 유럽에 휴대폰이나 차를 팔려면 EU 기준을 맞춰야 하죠. 기준 미달이면 판매도 못하고 매출도 없습니다.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카 인증은 파이를 떠도는 가상화폐에서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줍니다. 까르푸 같은 대형 소매 체인이나 독일, 프랑스의 결제 서비스들이 파이를 받아들일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실제 상품이 대륙 규모로 합법적으로 파이와 교환될 때 파이 소유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겁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라 진짜 가치예요.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유럽 여행 가서 루이비통이나 구찌 매장 들어가서 폰 내밀고 QR코드 찍으면 파이로 결제 끝. 유로로 환전할 필요도 없고 살인적인 환전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 대박! 그럼 파이는 못해도 $1,000는 가겠네. 나 진짜 부자 됐다. 확실히 돈 쓰기는 더 쉬워지겠죠. 하지만 민호 씨,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미카 준수는 합법성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민호 씨 같은 코인 투자자들이 끔찍하게 아끼는 한 가지를 뺏어갑니다. 그게 뭔지 짐작하세요? 또 겁주는 겁니까? 뭘 뺏어가요? 가스비가 비싸지나? 아니면 전송 속도가 느려지나? 돈만 쓸 수 있다면야 전 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민호 씨. 민호 씨는 익명성을 잃게 됩니다. 미카 기준을 맞추려면 파이네트워크는 사용자 데이터를 최고 수준으로 투명화해야 합니다. 즉, 민호 씨의 큰 거래들은 더 이상 당신과 블록체인 사이의 비밀이 아니라는 뜻이죠. 세무당국, 특히 대한민국 국세청이 KYC가 완료된 지갑의 거래 내역에 접근할 권한을 갖게 갈 겁니다. 뭐라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파이 1,000개 팔아서 집을 사거나 심지어 고깃집 가서 삼겹살 먹고 파이로 결제하면 국세청이 다 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세법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파이가 국제표준에 따른 합법적 자산으로 간주된다면 그걸 상품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모두 과세 대상 이벤트로 간주됩니다. 숨을 곳은 없어요. 예전엔 블록체인이 익명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의 파이 네트워크는 법적 준수, 컴플라이언스 생태계이고 당신의 신원은 지갑과 묶여 있습니다. 밥을 사 먹든 차를 사든 그 데이터는 소득세 산출을 위해 추출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나 죽었네. 파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졸지에 국가 공무원 노릇하게 생겼네. 그럼 내 아내한테 파이를 보내거나 아들 녀석한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증여세 자르받나요? 빨리 말해봐요. 이거 피할 방법 없어요?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캤는데 세금으로 20-30% 떼어가면 뭐가 남아요? 지금 상황에서 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온체인 분석 기술과 결합된 국세청의 AI는 상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하지만 너무 패닉에 빠지진 마세요. 법을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자산을 지킬 방법은 있습니다. 돈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민호 씨와 시청자 여러분께 모두가 기대하는 진짜 가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절세 방법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크라켄이 파이를 1파이당 $50에 상장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반면 GCV 글로벌 합의가치 커뮤니티는 여전히 314만 $1,599를 외치고 있고요. $50요? 장난합니까? 2019년부터 지금까지 번개 버튼 누른 내 노력이 고작 갈비탕 한 그릇 값밖에 안 된다고요? 적어도 $1,000는 가야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50달러 곱하기 5천 파이면 25만 달러네요. 서울 외곽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는 살 수 있겠네. 이거 고민되는데요. 그게 바로 군중심리의 문제입니다. 백만장자의 꿈과 손에 쥐는 현금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파이오니어 여러분, 지금 바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크라켄 상장가가 50달러라면 1. 즉시 판다. 댓글에 매도 또는 SELL 입력. 2. GCB 31만 4,159달러까지 존버한다. 댓글에 존버 또는 HODDL 입력.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분기 크라켄에서 파이 가격이 요동칠 때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속보 알림, 플래시 얼러트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손이 느려서 익절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맞아요. 형님들 구독 누르세요. 저도 방금 눌렀습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매도 타이밍 모르면 강제로 장기 투자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은 씨, 우리 한국 사람들 GCV 외치는 거 엄청나잖아요. 어딜 가나 차에도 파이 스티커 붙어 있고 식당 유리창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한국 파이 가격이 세계 시세보다 항상 높은 건가요?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믿음은 아주 인상적인 기술적 데이터, 테크니컬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가 왜 한국 시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실시간 블록체인 지도를 보세요. 2026년 2월 현재 한국은 활성 노드, 액티브 노드 수에서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계 탑3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노드 밀집도는 미국을 앞지르는 순간도 있어요. 오, 집에서 돌아가고 있는 제 똥컴 PC 노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전 그냥 폼으로 켜놓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네트워크의 척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민호 씨 같은 노드 하나하나가 파이 장부를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왜 파이의 가치가 잡코인보다 튼튼할까요? 바로 탈중앙화, 디센트럴리제이션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서 수만 개의 노드가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51%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직접 방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형 펀드들이 뭘 볼까요? 차에 붙은 스티커 안 봅니다. 그들은 해시레이트와 노드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강력한 디지털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합의 가치가 세계 평균보다 높을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안 그래도 아내가 이번 달 전기세 몇만 원 더 나왔다고 바가지 긁던데 오늘 집에 가서 딱 잘라 말해줘야겠어요. 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국가 디지털 자산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요. 그런데 지은 씨, 말은 바로 합시다. 노드도 많고 사람도 많다지만 요즘 들어오는 신규 유저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기본 채굴률이 바닥을 쳐서 한 달 내내 캐도 1파이도 안 모여요. 이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새로운 피가 수혈 안 되면 네트워크도 금방 요절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 씨는 2019년의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계시네요. 번개 누르면 돈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은 유틸리티 사용 보상의 시대입니다. 신규 유저들에게 번개만 기다리라고 하지 마세요. 생태계를 통해 파이를 버는 법을 알려주세요. 간단한 예로 파이 트래블 코리아 앱 아시죠? 아, 서울역에서 광고 엄청 때리는 그 호텔 예약이랑 KTX 표 끊는 앱이요? 맞습니다. 요즘 신규 유저들은 채굴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활동하며 파이를 법니다. 표를 예매하고 리뷰를 쓰고 관광지 인증을 하죠. 파이의 새로운 알고리즘은 출석 체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 기여에 보상을 줍니다. 부산의 한 대학생은 지금 D앱 검증자 활동으로 하루에 5에서 10파이를 벌고 있어요. 민호 씨가 한 달 내내 번개 눌러야 모으는 양이죠.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는 고인물 세대보다 웹3와 상호작용하는 신규 유저들에게 기회는 더 큽니다. 세상에, 어쩐지 제 조카 녀석이 맨날 핸드폰 붙잡고 무슨 미션 같은 걸 하길래 게임 중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신개념 채굴이었군요. 집에 가서 D앱 쓰는 법 다시 배워야겠네요. 옛날 지갑만 껴안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다간 도태되겠어요. 그런데 지갑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요즘 인터넷에 지갑 털렸다는 괴담이 너무 많이 돌아요. 크라켄 상장 임박해서 해커들이 설치는 겁니까? 정말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 요즘 해커들은 아이폰 당첨됐습니다 같은 허접한 문자 안 보냅니다. 그들은 2026년 가장 위험한 무기 AI 딥페이크를 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어제 대구의 한 아주머니가 영상통화 한 통 받고 6년 동안 모은 15,000파이를 싹 털렸습니다. 뭐라고요?
영상통화요? 아니, 얼굴 보고 통화하는데 사기를 당해요. 왜 그렇게 사람을 잘 믿는데요? 낯선 사람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아주머니는 자기에게 전화를 건 니콜라스 박사를 본 겁니다. 해커가 AI를 써서 파이 창립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위조해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전화를 건 거죠. 영상 속 가짜 니콜라스는 아주머니 지갑이 크라켄 거래소 상장 자격을 얻으려면 고급 인증이 필요하고 안 그러면 영구 정지된다고 협박했습니다. 맙소사, 니콜라스 박사까지 흉내낸다고요? 진짜랑 똑같아요? 99% 똑같습니다. 특유의 제스처, 중저음 목소리, 눈 깜빡임까지요. 아주머니는 너무 놀라서 진짜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했죠. 파이 브라우저랑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에 24단어 비밀 구조를 입력한 겁니다. 결과는 3초 만에 메인넷 지갑에 있던 모든 파이가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됐습니다. 블록체인의 불변성 아시죠? 한번 가면 못 돌아옵니다. 코어팀 할아버지가 와도 못 구해줍니다. 아이고, 등골이 오싹하네. 15,000 파이면 50달러로만 쳐도 75만 달러잖아요. 사기 한 방에 전 재산이 날라갔네. 그럼 이제 진짜랑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일 니콜라스 박사가 나한테 전화해서 파이 보내라고 하면 난 어떡해요? 저도 심장 약하단 말이에요. 눈으로는 절대 구별 못합니다. AI가 너무 정교하거든요. 딱 하나, 이 황금 원칙만 기억하세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민호 씨,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어팀의 그 누구도, 어떤 관리자도, 그리고 니콜라스 박사나 그의 아내도 절대로 never 당신에게 24단어 비밀 구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든 이메일이든 영상통화든 비밀 구절 입력해서 지갑 인증하라는 건 100% 사기입니다. 화면 속 니콜라스 박사가 아무리 사람 좋게 웃고 있어도요. 그 즉시 전화 끊고 차단 박으세요. 알겠습니다.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비밀 구절은 내 목숨이다. 잃어버리면 죽는 거다. 그런데 지은 씨, 비밀번호 지키는 거 말고 다가올 2분기 크라켄 상장 대비해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이죠. 큰 돈을 담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생존 체크리스트 3단계입니다. 1. 메인넷 체크리스트 재확인. 7번, 8번 항목이 초록색 완료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격 떡상했는데 아직 파이가 메인넷 지갑으로 안 들어온 거 발견하고 땅을 치고 오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2. 자금 출처 증빙 준비. 대량으로 현금화할 계획이라면 은행이 돈 출처를 물을 겁니다. 채굴 기록, 마이닝 히스토리와 과거 물물 교환 내역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이게 국세청 앞에서 당신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3. 모든 연동 계정 2단계 인증, 2FA 설정. 이메일, 페이스북, 복구용 전화번호까지 싹 다요. 해커는 블록체인을 직접 못 뚫습니다. 대신 당신이 파이 가입할 때 쓴 이메일을 뚫습니다. 자, 만약 손해 안 보고 한국에서 코인 세금 신고하는 법에 대한 상세 가이드 영상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관심이라고 적어주세요. 댓글 1000개 넘으면 제가 진짜 유능한 세무 전문 변호사님 모셔와서 라이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형님들, 댓글 답시다. 세금 문제는 진짜 중요해요. 장난 아닙니다. 저도 방금 달았어요. 와, 지을 씨 얘기 듣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딱 맞아요. 지은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크라켄 상장에서 가격 날아가고 우리 다 팔아서 집 사고 차 사고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뒤에 파이 네트워크엔 뭐가 남습니까? 그냥 게임 오버되고 각자 집으로 가는 건가요? 2030년에도 제 폰에 이 보라색 앱이 살아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민호 씨. 파이를 그저 인생 역전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만 본다면 민호 씨에게 게임은 2026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세계에서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멀리 보세요. 파이는 거래소 상장에서 원화나 달러로 바꾸라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파이의 비전은 글로벌 웹3 경제의 디지털 석유가 되는 것입니다. 2030년 AI와 로봇이 인간 대신 일하는 세상이 오면 그들은 서로 자동 거래를 하기 위해 화폐가 필요합니다. M2M 결제, 그리고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진 파이가 바로 그 역할의 1순위 후보입니다. 디지털 석유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래의 석유 드럼통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네요. 오감이 꽤 간지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파이를 쥐고 있는 분들이 바로 내일의 디지털 경제 에너지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은 이겁니다.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조금 팔아서 집 사고 차 사는 것 충분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일부는 꼭 남겨두세요. 2030년에 우리 손주들이 파이로 달나라 여행 티켓을 끊을 때 할아버지가 옛날에 짜장면 사 먹느라 다 팔아버렸단다 라고 후회하며 말하고 싶진 않으시겠지요? 지윤 씨 말이 맞아요. 후회하는 구두쇠 영감은 되기 싫거든요. 알겠습니다. 존버. 적어도 제 파이의 50%는 콜드 월렛에 고이 모셔두고 석유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크라켄부터 미카 그리고 소름 돋는 딥페이크 얘기까지 지윤 씨 덕분에 저랑 우리 형님들 눈이 번쩍 떼었습니다. 민호 씨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기억하세요. 앞길은 아직 멀고 험하지만 터널 끝의 빛은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현명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자산에 책임지는 파이오니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크라켄 공식 발표가 나오면 바로 다음 특집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형님들 안녕. 비밀 구절 꽉 쥐고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가지야!